실미도 684 부대, 그들은 정말 범죄자 집단이었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 영화에 대한 개요랑 스토리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그들이 왜 범죄자 집단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었나, 그들이 범죄자 출신이 아닌 이유, 결론, 그리고 또 뭐 반전이 또 소소하게 나름대로 준비한 반전이 또 있으니까 요 순으로 내용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3년이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록적인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배동호의 소설 실미도를 원작으로 강우석 감독이 제작, 2003년 12월에 개봉되었다.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이면서 역사에서 지워지고 숨겨진 실미도 사건을 재구성하여 주목을 받았다.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하였고 2004년 2월 19일 비로소 한국 개봉영화 최초로 전국 1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라는 타이틀을 주게 됩니다. 1968년이죠. 1월 21일 우리한테는 김신조 사태로 알려진 121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해서 121 사태에 약간 좀 보복 성격이 있는 북파 부대를 여러 군에 각 군별로 창설하게 이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684 부대죠. 684 부대원들의 주된 임무는 그때 당시에 김일성의 목을 따러 간다, 김일성의 주석금을 기습해서 북파 임무를 띈 부대들입니다. 이 부대는 지옥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인간살인 병기 31명으로 길러집니다. 특수한 임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에 국제정세가 굉장히 급변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 공산국가였던 중국도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도 남북 적시자회담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남한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국제 평화의 분위기가 이런 기조가 국제정세에서 띄게 되니까 이 남한도 거기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었겠죠. 북한들도 이게 나쁜 놈들인 게 겉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 뒤로는 국지도발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걸 옛날에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죠? 무슨 전술인데 화전양면 전술. 화전양면 전술로 참 북한이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국제 평화의 분위기가 생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북파가 임무였던 실미도 684 부대원들이 상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화상에는 그들을 제거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 명령을 눈치챈 이 실미도 부대원들이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린 뒤 부대를 이탈하게 되고 버스도 탈취해서 서울시 영등포구 당시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앞에서 자폭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실미도라는 영화입니다. 71년 8월 23일 날 사건이 발생한 날짜죠. 영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이 당시에 영화가 개봉했을 때 굉장히 큰 논란거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존재했던 무대냐부터 시작해서 생존자들이 있냐, 진짜 생존자들이 나와서 막 당시 언론에서 언론 인터뷰라던가 이런 걸 해서 증언도 막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논란 중에 가장 큰 이슈였던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범죄자 집단이었나, 그게 진짜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뭐라고 하죠?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슈가 생기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언론사나 방송사 모두 취재 열풍. 그래서 그들이 정말 범죄자 집단이었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은 범죄자 집단이라고 인식되었나. 이게 당시 언론들이 그리고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중앙부처 대간첩 대책본부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사건을 다루는 태도나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당시의 기사를 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71년 8월 23일자 서울신문인데요. 바로 그냥 헤드라인 기사에 1면에다가 무장공비 21명 버스 탈취 후 서울로라는 머릿기사를 싣고 무장공비들이 인천을 떠나 영등포 부근에서 군경과 교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게 언론도 문제긴 문제지만 당시에 대간첩 대책본부가 초동 수사를 했던 부처인데 얘네들이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제대로 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장공비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저기 대중들한테. 그리고 당시 언론들은 정말 말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지금 서울신문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당시 언론 기사들이 다 무장공비다, 정부에서 내놓은 단어 그대로 그냥 갖다 씁니다.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무장공비는 공산비적의 준말로 무장을 하고 때를 지어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반공주의자가 공산주의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죠. 북한이 침투시킨 무장간첩을 일컫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다 죽어야 되는 애들이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진짜 사회 악들이고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고 그냥 무장범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군 특수범이라고 정정했지만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군 특수범이 군인 신부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범법을 저질러서 복역 중이었다, 실미도에서 복역 중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범죄자 출신으로, 범죄자 집단으로 완전히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켜버립니다. 비밀부대다 보니까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였겠죠. 참 무슨 생각이었는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8월 23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공비 20여 명 경인가도 따라 서울 침투라는 이제 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찾아봤는데 대방동에서 16명이 자폭하였다, 경인간 도루마비 뭐 이런 뜻이었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공비라는 말 쓰고, 다음날 정정 보도가 있다고 해도 군관리 특수범 23명 무장난동 머리 기사를 실습니다. 군 특수범이 진짜 이 군에서 관리하는 특수범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대중들은 당시에 지금이야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많으니까 사실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진짜 언론 기사나 정부에서 발표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참 공포에 떨기도 하고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그렇게 한 20년간 사람들한테 잊혀지다가 한겨레 특집 기사에서 이 실미도 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한 시도를 좀 볼 수 있는데, 그 10대 의혹 사건 진실은 어디에라는 특집 기사에서 실미도 사건에 대한 나름의 진실로 가득 찬, 진실로 채워진 기사를 실게 됩니다. 1.1 사태 이후에 북파부대가 필요했고 그거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 김영욱 부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실미도 부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세세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 기사에 이제 세세하게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관계자들, 사건 관계자들도 평가자는 있었지만 모두 범죄자는 아니었다, 어느 정도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다가 떡하니 2003년에 드디어 실미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실미도 안에서도 출신 설정의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천만 영화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굉장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였죠. 그만큼 이 영화에서는 설경구 배우가 주연으로 한 강민찬 역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대원들 대부분 사형수나 흉악범, 전과자, 대부분 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좀 출신 설정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영화상에는 진짜 집단 범죄자들이 신분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기회를 잡고 실미도 부대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제 사회 악 같은 정말 극악의 이미지와 없어져야 할 집단으로 영화 안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사건 당시에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었던 그런 범죄자 출신이라는 그런 어떤 각인과 어떻게 보면은 세뇌를 이 영화를 통해서 완전히 뭐랄까요, 쐐기를 박았다고 할까요? 진짜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이번에 이 사람들은 진짜 범죄자 출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실미도 영상을 찍었을 때도, 실미도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도 그걸 본 제 지인들이 아 진짜 범죄자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정도면은 진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실미도 부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두 번째, 이제 그들이 범죄자 출신이 아니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이제 증언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거 보면은 아 이들이 진짜 범죄자 출신이 아니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준비한 증언들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분이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예요. 이분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수나 무기수들을 모집해 훈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한 발 빼는 느낌이죠. 나는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말고 김영기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 김형욱 씨 중앙정부 부장이었죠. 그분은 사형수나 무기수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이슈가 되고 관련 증언자들이 나오면서 이들의 증언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로 판도가 뒤집어지죠. 당시에 공식적으로 실미도 사건에서 생존했다라고 발표가 됐던 사람이 6명이었어요. 실미도 부대원 기간병들과 소대장 6명인데, 제가 언론 기사들을 찾다가 그 6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관련 기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름들이 다 지금 제가 언론 기사에서 찾은 내용이거든요. 6명인데 그 언론 기사들이 너무 다 다르니까 좀 뭐 조사하면서 좀 애를 먹긴 했는데, 그 중에 양동수 씨랑 김방일 씨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이제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을 소개해드리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고 진실에 더 가깝겠다
생각해서 이 두 분의 증언을 가져왔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뭐 김영재 씨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분이고요. 이 화장실 똥통에라고 써 있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실미도 난동이 있었을 때 그 이제 화장실 똥통에 숨어서 살아남았다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그리고 이제 김정현 씨는 그 실미도 난동 당시에 해변가에 있는 바위 틈에 깊숙이 숨어서 살게 됐다고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양동수 씨의 증언을 먼저 보면 이 양동수 씨도 그 훈련병들이 쏜 총에 맞아서 목에 출혈을 이렇게 목으로 손으로 막으면서 도망쳤다고 하시는 분이죠. 자, 이분은 영화의 대부분은 허구다. 실미도에서 훈련병들과 함께 지냈다. 그들 중 재감자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뭐 재감자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교도소에 뭐 수감을 했던가 아니면 뭐 재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자, 출처는 일요서울이라고 했지만 당시 양동수 씨가 인터뷰 내용들이 대부분 모든 언론 기사를 보면은 대부분 일관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요서울로 해놨지만 김방일 씨는 실미도 사건 당시 부대 훈련을 이제 총괄했던 소대장이셨어요. 실미도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부대는 안 계셨고 후간지 밖에 이제 외근을 나가셨다든지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언론 기사에서 20, 30세 훈련병 가운데 40, 50%는 강도나 깡패 출신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일반인이었다. 부대원 모두가 살인범 등 범죄자였다는 건 영화적 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도 뭐 출처는 한국일보로 해놨지만 당시 김방일 씨가 증언을 했던 모든 언론 기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생존 기간병들의 증언에다가 당시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 실미도 부대가 특수한 임무를 태어난 부대들 중에 육해공군에서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공군 소속이 실미도 부대인데, 공군 소속 사건 이제 실미도 사건이 나고 이 사건을 좀 중점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 사람이 필요했고, 감찰팀의 총 책임자였던 김중권 씨가 짧고 굵게 인터뷰를 합니다. 훈련병 중에 범죄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분이 사건을 조사하고 자초지종을 다 따진 총 책임자니까 이분의 증언이 어느 정도 힘이 있겠죠. 그리고 이 김중권 감찰관님의 증언을 한 단계 더 진실로 가깝게 하는 방송이 2004년발 YTN 뉴스에서 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 내용은 당시 이제 1968년도 옥천에서 순박한 청년 7명이 실종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당시 유가족들이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요청을 해서 신원 확인을 부탁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실미도 부대원으로 다 함명이 난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갖다가 잠깐 한번 읽어보면 앵커와 기자의 말입니다. 우선 옥천 출신 실종자 7명이 모두 실미도 부대에 징집됐다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나? 그렇다. 오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7명은 7명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이들의 가족들로부터 신원 확인 민원을 접수한 뒤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모두가 실미도 부대원으로 활동하다 숨진 것으로 판명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7명은 정말 순박하고 시골에 선량한 일반인이었다고 유가족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게, 지난 2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송이 2004년 2월 16일인데 2004년 2월 2일 날 실종 가족들한테 홍보가 된 거예요. 사건은 68년도 일어났는데 거의 뭐 한 30년 넘게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서야 영화가 개봉하고 이슈가 되니까 뒤늦게 통보가 된 점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범죄자 출신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 사건 핵심 관계자, 아까 말했던 김중권 그 감찰관님, 그리고 이제 진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어느 정도 좀 역사 영화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SBS 이제 특집 드라마로 조선구마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회 만에 바로 종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 하도 논란이 되니까. 그 외에도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포스터를 해놨지만, 역사를 배경으로 한,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어느 정도 그 시나리오를 쓰는, 영화를 만드는 그 관계자들은 되게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영화라는 게 요즘 같은 이 미디어 시대가 큰 시장을 차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파급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중하게 역사에 대해서 다가가야 되고, 그런 신중함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도 필요하다. 배경만 갖다 쓰고, 그리고 실제 있었던 그 배경 속에 인물들을 갖다 쓰는데 왜곡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진짜로 여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실미도라는 영화가 백동호 씨가 만든 동명소설이 원작이에요. 그 이제 백동호 씨는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살아남은 훈련병을 직접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길 생존자는 6명밖에 없다. 그리고 뭐 실미도 그때 당시에 자폭을 한 그 사건 이후에 4명이 이제 살았는데, 훈련병들 이 4명도 결국에는 한 3-4개월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기관병들 출신이었던 6명의 생존자인데, 백동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2명에서 3명 내지 2명에서 3명 정도는 어딘가에 당시 실미도 부대원들이 생존해 있다고 지금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일까요?